부처님, 제게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사무실 업무 중 후임에게 일을 부탁했는데 후임은 대뜸 이 일을 제가 왜 해야 하나요? 라며 또박또박 따지듯 말합니다. 제게는 너무나 무례하게 느껴져 화가 났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왜 후임은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분노가 느껴지는구나. 보아라, 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그대는 단지 후임의 무례함이라는 한 가닥의 실만 보고 있지만 그 실타래는 후임의 두려움, 불안, 혹은 불만이라는 수많은 실들로 얽혀 있다. 후임의 두려움이나 불만이요? 그렇다. 후임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부당하게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내 업무가 아닌데. 왜 내게 떠넘기지와 같은 불안과 불만이 있었을 수 있다. 그 불안이 또박또박 따지는 행동이라는 거친 말로 표현된 것이지. 그대 또한 윗사람으로서 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에 분노가 일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감정이나 후임의 행동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이미 얽혀있던 실들이 표출된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후임에게 그런 속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제게 말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보아라,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겉으로는 차갑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후임의 겉으로 드러난 무례함이라는 행동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차가운 방어막일 수 있다. 어쩌면 그 후임은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업무를 부탁하는 것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오해와 불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저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니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역사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후임의 언행을 그저 나에 대한 무례함으로만 규정하기보다 그는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헤아리려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을 따뜻한 햇볕으로 녹이듯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도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내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덧난 상처와 같다. 보아라, 이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후임의 무례함은 그대에게 소금을 뿌린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소금에 의해 아픈 것은 결국 그대 자신의 마음이다. 후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화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라니요?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을 잡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바라보듯 분노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대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때 그 분노는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후임과 다시 대화해야 할까요? 소통의 지혜가 필요하다. 보아라, 펌프에서 물을 얻으려면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하지 않느냐? 마중물은 펌프가 작동하도록 돕는 작은 물 한 컵이지만 그 덕분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 있다. 마중물이요.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군요.
그렇다. 그대 또한 후임에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먼저 그에게 필요한 마중물을 부어주어라. 이 일은 자네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아 부탁하네. 나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덕분에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지. 와 같이 이 업무가 후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그리고 왜 그에게 부탁하는지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후임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임의 태도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저 좋은 선임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대는 충분히 좋은 선임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보아라, 저 따뜻한 햇살을. 햇살은 모든 만물에 공평하게 비추지만 어떤 식물은 그 햇살을 받아 쑥쑥 자라고 어떤 식물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햇살은 그 식물들의 반응을 탓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다. 햇살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해야 하는군요. 그렇다. 그대의 역할은 후임을 통제하거나 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친절하고 지혜로운 좋은 선임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다. 그대에게는 후임을 이끌고 가르치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대 스스로의 마음도 성장할 것이다. 그대가 따뜻한 햇살처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 에너지가 후임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대의 마음을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보아라, 구름은 바람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왔다 사라지지 않느냐. 구름처럼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대 또한 후임의 행동과 자신의 분노라는 감정을 구름처럼 흘려보내야 한다.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 그 평화의 기운은 그대의 주변으로 자연스레 퍼져나가 관계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대여, 모든 관계는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니 오늘 얻은 지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 것이다.